더블 타겟 사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학과 전문의 닥터 K 김근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리버 앱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는 38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백신 접종 이후에 내원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처음에 환자가 호소했던 증상은 우측 전흉부의 통증과 발열이었습니다. 환자분은 2021년 6월 달에 얀센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던 분이시고요. 부스터 백신으로 2021년 12월 20일 날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던 분이십니다. 환자분의 증상이 체스트 페인이었고 또한 발열이 있었던 상태, 그리고 모더나 접종을 했던 걸 봤을 때 우리가 혹시 이게 모더나 백신 접종에 의한 급성 심낭염이거나 급성 심근염이 아닐까 의심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EKG를 찍어봤을 때 프리코달 리드에서 전형적인 이스케믹 체인지가 동반되고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리스프로컬 체인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심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환자분의 그 카디악 마커는 정상범위였어요.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것이 2021년 12월 21일, 즉 접종 다음 날부터 증상이 시작됐고요. 저희 병원을 내원했던 것은 2021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약 4일 정도의 인터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카디악 인저리가 왔다고 한다면 그 카디악 마커의 변화가 보일 텐데 이 환자분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환자분의 ASALT가 상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AST가 70이었고 ALT가 186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CRP가 굉장히 높았어요. 환자분이 증상에 비해서 일반적인 범주에 우리가 흔히 보는 염증 소견에서 보이는 CRP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수치가 21.96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세피스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했던 환자에서도 보기가 힘든 그런 랩이었습니다. ESR도 72로 높게 상승되었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환자분의 염증 반응 수치가 올라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WBC도 13,400이었었고요. 세그멘티드 뉴트로필의 퍼센티지도 85.6%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환자는 열이 있었고 우측 전흉부의 통증인데 약간 좀 아래쪽의 통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랩에서는 카디악 마커의 변화는 없고 LFT의 상승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럴 땐 또 한 가지 의심할 수 있는 게 바로 리버 앱세스입니다. 실제 저희가 CT를 찍어봤더니 환자의 리버의 우엽에서 라이트 롭에서 파이오제닉한 리버 앱세스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뭐 누구냐 너니라고 표시를 했지만 이거는 정체가 리버 앱세스였어요. 리버 앱세스는 전형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더블 타겟 사인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클러스터 사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그 더블 타겟 사인과 클러스터 사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제가 라디오 PD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정리한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그 헤파틱 앱세스의 데피니션입니다. 즉 헤파틱 앱세스, 리버 앱세스의 데피니션은 localized,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네크로틱 인플라마토리 티슈들이 콜렉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리버 앱세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리버에 나타났기 때문에 리버 앱세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원인이 되는 거는 뭐 박테리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패러사이트, 또 어떤 경우에는 펑갈 인펙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피데미올로지는 이 어떤 환자군, 어떤 그 대상, 파퓰레이션이 어떤 거에 따라 가지고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그 파라사이트에 의한 앱세스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고요. 그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헬스한 인디비주얼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고요.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인펙션을 보고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임상 소견입니다. 세 가지 주요 특징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right upper quadrant의 페인이고요. 또 한 가지는 fever, 또 한 가지는 jaundice입니다. 이 환자는 jaundice는 보이지 않았었고 right upper quadrant에 페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환자분이 우측 앞쪽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right upper quadrant에 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fever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아노렉시아나 말레이즈, 웨어 로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상적인 증상들이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서서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패톨로지입니다. 패톨로지는 세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그 리버 앱세스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헤마토지너스 스프레드입니다. 포탈 베인이나 헤파틱 아터리를 경유해서 그 리버로 인펙션이 진행이 되고 거기서 이제 앱세스를 형성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콜란자이티스나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어센드, 위로 상승해서 리버에서 병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통상이나 아니면은 어떤 메디컬 프로시저 등에 의해서 이아트로제닉 인저리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디렉트 이너큘레이션 되고 앱세스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레디올로직 피처, 영상의학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박테리알이나 펑갈 앱세스의 경우에는 멀티플한 양상으로 보이게 되고요. 아메빅 앱세스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되게 싱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서브 다이아프라메틱을 시작해서 다이아프람을 지나서 체스트까지 침투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대개 포탈 베인을 통해서 리버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레프트보다는 라이트 쪽 로브에 더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포탈 비너스 디스트리뷰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피리어 메센테릭 베인의 컨텐트하고 인피리어 메센테릭 베인의 컨텐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언이퀄한 그런 디스트리뷰션으로 인해서 라이트 쪽으로 도미넌트하게 생기는 경향을 보입니다. CT 파인딩은 좀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징적인 몇 가지 소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리페럴 쪽으로는 인핸싱이 되고 센트럴 쪽으로는 하이퍼 어테뉴에이션 된 리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솔리드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양상의 병변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체 케이스 중에서 한 20% 정도까지 보인다고 되어 있고요. 가스의 모습은 이렇게 버블 타입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에어 플루이드 레벨을 통해서 가스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조용 증강 상태에서 세그멘탈, 웨지 쉐입 또는 서컴퍼런셜 퍼퓨전 애브노멀리티를 보이기도 합니다. CT 파인딩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더블 타겟 사인이에요. 이것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되게 센트럴 쪽으로는 플루이드 컬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우 어테뉴에이션 상태로 보이게 되고 그 앱세스를 싸고 있는 그 앱세스 멤브레인 쪽으로는 인핸스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는 하이 어테뉴에이션 이너 림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리버 파렌카임에 이데마가 있기 때문에 low attenuation outer ring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inner ring은 그 초기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끝까지 보이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outer ring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인핸스 되지 않지만 delayed phase에서 인핸스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링들이 더블 타겟 사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클러스터 사인입니다. 이것은 파이오제닉 헤파틱 앱세스의 특징인데요. 군집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포도송이가 하나하나의 알들이 모여서 포도송이를 이루는 것처럼 작은 페리페럴에 있는 앱세스 콜렉션들이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페리페럴 앱세스들의 콜렉션들이 하나의 군집을 만드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 이게 바로 클러스터 사인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사진은 제가 레디오피드에서 다운받은 사진이고요. 닥터 롤린 라베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제공하신 사진인데요.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더블 타겟 사인, 두 번째 보이는 것이 클러스터 사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부의 가장 안쪽으로는 플레이트 컬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우 어테뉴에이션 된 양상의 사진이 보이고요. 그 바로 바깥에는 앱세스의 멤브레인이죠. 이 앱세스 멤브레인 인핸스가 됐기 때문에 약간 조용히 진강 모습들 보이고 그 바깥에는 렁 파렌카임의 이데마로 인해서 다시 또 로우 어테뉴에이션 소견이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가 클러스터 사인입니다. 다발성으로 작은 페리페럴 리전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이렇게 군집성으로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오제닉 리버 앱세스의 특징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리버 앱세스의 CT 파인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 환자가 처음 내원했을 때 가장 의심했던 거는 모더나 백신의 사이드 이펙트였어요. 혹시라도 어큐트 페리카다이티스나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심을 했었는데 환자분의 랩 파인딩과 그리고 임상 소견, 그리고 CT 파인딩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환자분의 최종 진단은 리버 앱세스로 진단을 내렸고요. 항생제를 쓰면서 입원을 했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드레이니지를 해야 되겠죠. 인터벤션 드레이니지를 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아마 그렇게 치료가 되면서 퇴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리버 앱세스 CT 파인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더블 타겟 사인, 두 번째는 클러스터 사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이는 경우에 전형적인 파이오제닉 리버 앱세스의 소견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응급실에서 이런 CT 파인딩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꼭 이 두 가지 사인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